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요,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요, 그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약관에서 정하는 방식과요,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이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사 약관이 이 법원 기준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소송이 꼭 필요한 사고, 그리고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약관보다요, 계산하는 방식이 법원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지만요, 실제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간병비 부분입니다. 이 간병비 차이가요, 약관 기준하고 법원 산출 기준하고요, 5억, 10억까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면요, 간병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뇌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된 경우에는요, 혼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 옆에서 전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마비뿐입니까? 솔직히 양쪽 손목 다 골절되고 양쪽 발목 다 골절되고 이런 경우에 혼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인데도요,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딱 정해놓은 대로만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간병인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관에는 과연 어떤 경우에 간병인비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약관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가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관 내용을 보시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이 간병인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력으로 식사가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가 돼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척추 손상 환자를 봐도요,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이 자력으로 모두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자, 그리고 체위 변경조차도 안 되는 사람 1인 이내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약관에는 이 정도의 경우, 실제로는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돼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요, 신체 감정 결과 의사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 간병비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진행한 사건 기준으로요, 통상적으로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간병인 필요 여부, 거기에 대해서 회신된 결과들을 보면요, 여기 8번 감정 항목 보시면요, 나에 보시면 사고 후부터 여명기간 지속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 항목에 보시면 간병인은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다음 신체 감정 결과 한번 보시면요, 식사, 옷 입고 벗기, 배변 및 기타 활동에 대해서 상시 간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명은 20.16년이 남았으며 성인 여성 1명의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 신체 감정 시에는요, 이 간병인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요, 보통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된 경우에는요, 간병인이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오고요,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의 경우 한 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실명된 경우 8시간이 필요하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말한 8시간, 그리고 아까 감정서에서 본 성인 1인, 2인, 이 경우는 과연 한 달의 간병비가 얼마나 산정이 되냐면요, 우리나라 도시일용 보통인부, 즉 최저임금이 305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최저임금 305만 원 기준은요, 한 달에 22일을 일한다는 기준으로 305만 원이에요. 근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2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30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요, 305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41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체 감정 결과에서 하루에 1인이 필요하다라고 나온다면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여명기간이 10년이다 라고 하면은 5억, 20년이다 라고 하면은 10억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간병인이 하루에 1.5인이 필요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그의 1.5배인 10년에 7억 5천, 20년에 15억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간 이자 공제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기준하고요, 기준만 다를 뿐 아니라 이 금액까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는요,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왜 소송을 하고 왜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변호사 사무실은 없을 겁니다. 소송을 꼭 해야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신체 감정 시에 기재되는 여명 기간 때문입니다. 신체 감정 시에 보면요, 앞으로 몇 세까지 살 거다, 그리고 몇 세까지 살 거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체 감정에서
이렇게 나오면 판결문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보다 더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판결은 이미 10년 기준으로 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간병인비를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 판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판결을 안 받고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버리면요, 아무리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사고 나고 치료를 하다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했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걸렸다 쳐요. 그래서 판결이 10억 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판결 외에 이자만 연 5%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붙거든요. 그러면 토탈 12억 5천만 원이 되는 건데, 중간에 합의해버리거나 조정을 끝내버리면요, 이 이자를 전부 다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이 변호사 비용과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하라고 하면요,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치료비를 안 주지 않냐, 지불보증을 안 해주지 않냐. 아닙니다. 보통 지불보증은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불보증을 해주고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소송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판결 직전까지 지불보증 해주는 보험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에서도 가장 복잡한 부분이 간병인 부분, 그리고 여명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개개인별로 아마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 이 부분은 궁금증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요, 저희 보상가 배상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앞에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요, 밑에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